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150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할 항목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얘기인데요. IRP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상품이 아니라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의 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일단은 퇴직연금이 있죠.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은 DC형, 다시 말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해당되고요. DB형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납입할 수가 있겠죠. 그 IRP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중에서 DC형하고 개인형 IRP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인연금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돼서요,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세액공제가 되는 하나의 상품이 또 있는데,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사실은 세액공제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상품인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IS가 보통 3년 만기로 가입했을 경우에 그 3년 된 후에 만약에 그 만기금의 일부를 이런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전환해서 납입을 하면은 그 전환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이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연금계좌의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한도는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서 조금씩 공제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5,500 이하인 경우에는 총 9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요. 공제율은 그 900만 원의 16.5%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연봉이 좀 높아서 5,500을 초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 기준 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똑같은데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13.2%, 조금 낮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버는 사람한테는 공제를 좀 적게 해주고, 돈을 좀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공제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IS 계좌 만기 후에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또 세액 공제 해준다고 했죠. 이 경우에도 5,500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납입액의 16.5%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신 직장인분들에게는 납입액의 13.2%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금저축하고 IRP를 얼마 정도 넣어야지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매월 75만 원씩만 납입하면은 매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최고의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매월 75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해서 합 75만 원씩 넣으면은 매년 148만 5천 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소득이 높아서 연봉이 5,500을 초과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간 118만 8천 원씩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절세 혜택이 극대화되는 월 납입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자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연금 계좌에 75만 원 넣는 게 가장 절세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연금 계좌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중도에 해지하면은 해지가산세라 해서 16.5%를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액공제를 16.5% 받았는데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은 중도 해지한 것에 대한 어떤 벌칙과 같은 걸로 16.5% 세금을 떼버리니까 사실 세액공제 받은 것을 다 토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계좌는 반드시 중도 해지 안 할 여유자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5만 원씩 내가지고 매년 148만 5천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년 동안 낸 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148만 5천 원이 환급되는 게 아니라 세금 낸 것까지 100만 원까지만 환급되고요. 48만 5천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거지, 내가 낸 세금을 초과해서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이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S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 준다 했죠. 근데 그 세액 공제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납입액의 10%, 금액 기준으로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프로 세액 공제 받게 되면은 49만 5천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연봉이 5,500 초과되신 분들은 39만 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ISA 계좌는 보통 만기가 3년 이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IS 계좌의 만기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75만 원 내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요. 만약에 30세에 매월 75만 원씩 그 연금 계좌에 넣었다. 연금 저축에 50만 원, 그리고 IRP에 25만 원, 이렇게 75만 원을 넣은 경우에 30년 후에 60세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한 3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30세에 만약에 직장 생활 시작했다면 한 60세 정도에 퇴직을 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75만 원 넣은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은 매월 75만 원씩 낸 경우에 60세 평가 금액은 무려 6억 원이나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연금식으로 받게 되면은 90세 될 때까지 월 120만 원씩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 연금 계좌는 세금 환급액이 있잖아요. 세금 환급액이 148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했죠. 연간 148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월 12만 원씩, 그러니까 148만 5천 원을 12로 나누면 월 기준으로 보면 한 12만 원 정도 되겠죠. 12만 원씩 또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면은 이것도 60세에 한 1억 정도의 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90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금 계좌에 75만 원 넣으면은 60세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굉장하죠? 물론 이제 연 수익률을 5%로 가정한 거지만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조금 낮다고 하면 이것보다 좀 적게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연금 계좌에 75만 원만 넣고 있어도 150만 원 정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된다. 이런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금 계좌의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율이 낮죠. 그런데 연금 외 방식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그 세율이 6.6%에서 49.5%, 최고 49.5%까지 가기 때문에 연금은 외 방법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IRP나 연금저축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세액 공제는 9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럼 만약 1,800만 원 넣었다고 하면은 1,8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는 거지만은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공제받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율로 3.3 에서 5.5%로 과세를 하고요. 공제받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죠.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 같은 데 가입해서 운용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3.3%에서 5.5% 저율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연금 계좌에 넣은 돈은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적어진다. 근데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고 49.5% 또는 16.5%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 연금 계좌에 넣을 돈은 그래서 반드시 중도에 빼지 않을 돈으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령할 때도 일시에 받는 거 말고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 계좌가 사실 절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